반갑습니다. 구독자 가족분들. 날씨가 쌀쌀한 주말 일요일입니다. 자, 어제는 지방 일정 관계로 영상을 못 드렸는데요. 다음 주 시장의 흐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11월 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강세적인 심리를 만들어 준 후에 최근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 방향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추세 방향을 봤을 때, 그리고 연준의 압박적인 상황에서 경제가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더 많은 지표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연말 우리가 생각하는 랠리 가능성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투자 시장의 심리를 예상을 하면서 흐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식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하지만, 저는 예상의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또 시장을 움직여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11월 26만 3천 개의 강력한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예측가인 20만 개를 넘었습니다. 자, 실업률은 3.7% 변동이 없이 발표가 되었고, 임금은 0.6% 오른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강력한 고용 시장은 경제에는 좋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연준에게는 나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은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월에 완화 조짐을 보인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생산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11월 도매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12월 9일에 발표가 되고요.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중요한 수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8일 다시 한번 시장은 고용 지표인 초기 실업 청구수당 지표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주식 시장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빠르면은 월요일에 발표될 수 있는 러시아 석유가스 상한선입니다. 러시아가 그러한 한도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걱정이고요. 만약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석유를 보류한다면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면 연착륙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S&P 500을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자, S&P 500이 이렇게 랠리적인 구간을 보여줄 때마다 EMA 200선의 구간에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도 보면 EMA 200선의 위에 안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구간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구간에서 랠리적인 부분을 만들게 됐을 때 조정적인 구간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폭이 그렇게 밑에 하방적인 구간까지 이탈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S&P 500이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속설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은 금요일에 지표가 우리가 좋지 않게 이렇게 나옴으로 하락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4에서 3% 정도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상승은 아니겠지만 낙폭을 줄이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속설이 지금 13.03달러 다시 한번 마이너스 3.48%를 기록을 하면서 7%에 8%까지 내려갔던 조정폭을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직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표를 좀 더 확인을 하면서 추세의 방향성을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의 심리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EMA 20선과 그리고 EMA 60선의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주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조정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는 이 하락적인 추세를 타고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적인 이런 모멘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지표들의 향망을 보면서 또 한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TQ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TQ 같은 경우도 20.41달러 마이너스 1.18% 하락하는 소폭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밑으로 보면은 이 추세 방향으로 하락적으로 조정적인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재 TQ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평을 수렴해 나가면서 단기 이평선인 11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지만 좀 더 조정적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21.8달러 구간까지 EMA 20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에서 TQ 같은 경우는 이 삼각 수렴적으로 만나는 구간이죠. 지금 21.5달러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위로 가져갈지 밑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그런 길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TQ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1.5달러 구간 삼각 수렴이 만나는 구간에서 방향성을 어느 방향으로 트는지에 따라서 조정적인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조정의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락적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 추세적인 부분 그리고 조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 매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후에 랠리의 방향성을 점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큰 그림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서 12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4일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15일에 FOMC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30분 후에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 만큼 이때가 아마 우리에게는 랠리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추세의 방향이 거의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그리고 횡보에 따라서 조정과 그리고 상승과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 준 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PPI 그리고 12월 14일에 있을 CPI까지 우리는 한 번 더 지표를 확인하면서 랠리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에 또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 만큼 또 그 시장의 흐름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